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둥이맘 모니카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학교 공개 수업 주간이어가지고요. 지난주에는 아이들 학교에 쫓아다니느라 좀 바빴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영상을 또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아이들 영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일한 시간과 또 경험에 비례해서 저한테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한 확실한 주관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더라.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저만의 노하우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저는 조기 교육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적기 교육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영어 조기 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교수부장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교수부장 일을 하면서 결심한 거 한 가지는, 그때 제가 아이를 낳기 전이었거든요. 결심한 거 한 가지는 내 아이는 절대로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였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또 해드릴 말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까지 아이들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적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 교육의 적기는 우리말이 조금 빠른 아이라면 한 6세, 7세서부터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초등학교 6년까지는 영어 교육을 쭉 지속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놓은 다음에 중학교 진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영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뭐 학원에 보낸다거나 학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과외를 붙인다거나 해서 아이들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그런 가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아이마다 다 다르고 각 가정마다 영어 공부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의 목표치가 달라요.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굳이 제가 많은 경험을 한 걸 바탕으로 일반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영어 공부에 적기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적기는 6세, 7세서부터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쯤에는 시작을 하고 6학년 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실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6학년 이후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영어 공부를 손을 놓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6학년 때까지 실력을 잘 갖고 닦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영어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가 1대1로 꼭 상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점수를 받는 영어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웬만큼의 영어 실력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쌓아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어 유치원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꼭 영어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집에서 엄마표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이유는 엄마들의 교육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 공부에 관해서 엄마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들 교육을 해결하려는 엄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집에서 내가 엄마표로 시작을 할 때 가장 엄마들이 많이 사들이는 게 영어 전집과 교구들이에요.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도 아이들 한 4살, 5살 때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사실 들여보기도 하고 실패해서 내보낸 본 경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네이버 쪽지가 왔더라고요. 공구 시작한다고. 공구에 그 각종 교육 카페에서 하는 공구에 엄마들 되게 관심 많으시죠? 사실 저도 공구를 필요할 때는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 공구가 좋은 게 싸잖아요. 이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엄마들이 공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렴하다고 무조건 공구가 뜰 때마다 사실 사들이다 보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집에 전집과 교구들이 쌓여가면서 짜증이 나죠. 아이들이 이거를 절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소화해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전에는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정규 과정으로 영어 과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전에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알파벳이라도 알고 단어라도 몇 개 알고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조금 알고 가면 교실 안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을 좀 이끌어 나가고 또 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전에, 그러니까 2학년쯤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실 안에서의 자신감 말고도 또 제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학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학년 는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자에 앉아서 버틸 수 있는 엉덩이 힘도 생기고요. 숙제라는 개념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그 부분을 집에서 해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2학년을 가르칠 때 주로 막 이렇게 학습적으로 푸시해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면서 시작할 수 있는 학년이 2학년인 것 같아서 가르치기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1, 2학년 어머님들이시라면 그럼 우리 아이 영어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좋은 학원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 학원을 선택할 때 학원 쇼핑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요 학원 조금 다녀보다가 저 학원 조금 다녀보다가 또 아닌 것 같아. 저기 좀 다녀보다가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각 학원마다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또 원하시는 목표 방향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엄마가 파악을 하셔서요. 우리 아이의 성향과 또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표와 근접하다라는 학원이나 과외 또는 뭐 공부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거를 선정을 하셔서 최소한 결정을 하셨다면 2년 정도는 꾸준히 믿고 맡기셔야 뭔가 그 다음 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고 다음 단계의 레벨이 됐을 때 또 아이가 필요한 거를 넣어주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 여기서 6개월, 뭐 저기서 1년, 뭐 저기서 뭐 3개월 이렇게 하면요. 어느 학원에 가서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못해서도 아니고 그 학원이 잘못 가르쳐서도 아니고요. 제가 뭔가 한 우물을 오래 파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교육기관을 선택하시기 전에 2군데, 3군데 정도는 직접 방문을 하셔서 교육 커리큘럼도
교육 커리큘럼도 보시고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커리큘럼도 보시고요. 원장님이나 선생님의 교육 마인드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학원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닉스부터 시작한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괜찮고요. 그거는 일단 제외시켜 두고요. 단어 암기 시켜서 시험 보는 학원들, 아직도 그런 학원이 있을까 싶은데 있대요. 그래서 단어 암기 시켜서 뭐 하루에 5개면 5개, 뭐 10개, 20개, 30개 외워와서 매일매일 단어 시험 보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들은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질리게 만들어요. 사실 영어라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다른 나라 말을 하나 구사를 할 줄 암으로써 나와 피부색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하는 생각도 다른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영어잖아요. 이런 거를 관점으로 봤을 때 영어를 배우면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아이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재미없게 시작을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제대로 맛을 알고 경험을 쌓기도 전에 질려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외워오라고 하는 학원은 되도록이면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단어 외워와라 또는 뭐 리더스 책 같은 거로 교육하면서 암송 해오라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장 외워오라는 학원들도 있어요. 심지어 교재 자체가 문장을 외워서 듣고 받아쓰기 하는 이런 교수법을 가진 프랜차이즈도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아이들이 빨리 질려요. 그래서 그런 학원은 되도록이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식탁을, 밥을 차려주지만 그거를 맛있게 먹고 또 골고루 먹는 건 아이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영어 교육을 시키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엄마들이 조금 조사하시고 공부하셔서 양질의 교육기관 또는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잘 받아먹고 소화시키는 건 우리 아이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믿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거나 아이를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들 영어 교육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엄마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엄마들한테는요, 딱 2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듣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듣기는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아는 만큼 들리고 또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원에 보내놓으면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뭐 하루에 가서 50분 수업하고 1시간 반 정도 수업하고 오는데 그 안에서 솔직히 듣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수시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들을 수 있는 환경 그럼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 CD를 듣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영어 방송이나 영어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듣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요. 2번째로는 리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말 실력을 쌓으려면 국어력을, 독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독서를 해야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요. 독서력, 독해력이 없으면 그 어느 정도 발전하는데 레벨에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 실력이 국어 실력을 결코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 우리말 독해력이 없거나 이해력이 없는 친구들은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 국어 독서력부터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조금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면 제가 뭐 대본을 뭐 그대로 리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말도 많이 추가가 되고 뭐 했던 말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편집을 해서 최대한 전달을 잘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소 겹치거나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방법이 꼭 우리 아이한테 100% 적합하게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러기 참 어렵죠. 제가 무슨 엄마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뭐 교육 전문가들도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행착오는 당연한 거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얽힌 실타래부터 다시 하나 풀어서 아이들 교육 과정을 밟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영어 교육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주도 날씨는 매우 화창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떨지 궁금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